입 대신 귀를 열면 아이 마음도 열린다. 어거스트 홍지영. 가장 훌륭한 대화 상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 앞에서 소개한 카네기의 6가지 대화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감적 경청이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사람을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과 기술에 관한 30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책의 요지도 결국은 경청하라이다.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줘야 인간관계도 잘 맺고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으며 리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사의 전 CEO였던 스티븐 잡스는 자신을 CEO 최고 경영자가 아닌 최고 경청자라고 칭했다. 지난 10년간 최고의 CEO로 꼽히는 그 역시 일찍이 경청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는 뜻이다.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미덕인지 보여주는 데일 카네기의 일화가 있다. 하루는 카네기가 뉴욕의 한 출판사가 주최한 만찬회에서 식물학자를 만났다. 생전 처음 식물학자를 만난 카네기는 넋을 잃고 그의 말에 빠져들었다. 이국적 식물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 실내 정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다음날 카네기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식물학자가 카네기를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네기는 만찬의 자리에서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한 일이라곤 진심으로 진지하게 식물학자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뿐이었다. 잠자코 듣기만 하면서 상대가 말을 많이 하도록 했을 뿐인데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가 되었던 카네기의 일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示唆한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밑바탕은 내가 변화해야 남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부모부터 변화해야 한다. 아이가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아이 탓을 할 게 아니라 실은 부모가 아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덕기력의 저자 토마스 츠바이펠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인 언어교육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4가지 영역이 기본인데 듣기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심각하게 지적했다. 그래서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보다 말 한마디라도 더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혹시 나도 아이 말을 듣기보다 한마디라도 더 하려 했던 부모는 아니었는지 점검해보자. 아이가 왜 말을 안 하나, 왜 부모 말을 안 듣나 하고 고민하기 전에 자신부터 들어보는 게 바른 순서다. 듣기의 최고 단계는 공감적 경청. 듣기에도 단계가 있다.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가 바로 무시하며 듣기다. 아이가 말을 할 때 부엌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소파에서 TV를 보며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면 당신은 무시하며 듣는 부모다. 부모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점차 부모와의 대화를 기피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듣는 척 하기다. 아이가 하는 말을 듣긴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오늘 저녁은 뭘 해먹나, 내일 약속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가나, 냉장고 청소를 할 때가 됐는데 머릿속에 이런저런 잡념이 가득해서 아이 말을 듣긴 했어도 전혀 기억을 못한다. 아이 입장에서는 허공에 말하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단계는 선택적으로 듣기다. 신기하게도 아이가 하는 말 가운데 부모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리는 것이다. 아이 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다가 부모 관심사가 한마디라도 들려오면 그 순간 귀가 활짝 열린다. 공부, 학원, 시험, 점수, 등수, 수학, 수학평가 등이 부모의 귀를 뻥 뚫리게 하는 마법의 단어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에게는 이런 단어들이 깊이 대상 1호다. 그러니 부모와 아이 사이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리가 없다. 네 번째는 주의 깊게 듣기 단계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집중해서 듣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부모가 주의 깊게 들을 줄만 알아도 아이와의 대화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이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아이 탓이 아니라 거의 언제나 부모의 잘못된 듣기 습관 때문이다. 다섯 번째는 바로 공감적 경청 단계다.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듣기 습관이다. 공감적 경청과 주의 깊게 듣기에는 차이가 있다. 공감적 경청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저런 정말 속상했겠다. 하고 아이의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맞장구 쳐주는 것이다.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 씨는 친구가 많기로 유명하다. 개인전을 열며 무려 2, 3천 명에 이르는 지인들이 찾아온다. 그 비결이 궁금했던 한 기자가 조영남 씨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랬더니 특이한 습관이 눈에 띄었다. 대화할 땐 연신 그렇지 그럼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과하게 맞장구를 쳤다고 한다. 말하자면 조영남 씨야말로 누구보다 공감정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덕분에 친구도 그렇게 많았던 것이다. 대화에 1, 2, 3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1분만 말하고 2분 이상 들어주며 3분 이상 맞장구 치라는 것이다. 이 역시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칙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공감적 경청의 자세를 익혀 대화의 1, 2, 3 법칙을 잘 실천하면 아이와의 관계는 분명 달라진다. 부모의 이해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으면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하게 마련이다. 아이의 닫힌 마음을 여는 공감적 경청의 힘. 하루는 고1 아들을 둔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공감적 경청에 관한 수업을 들은 덕에 자신과 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막내로 자라서인지 딸들보다 더 살갑고 애교가 많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한 얼마 뒤부터 갑자기 말수가 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뒤늦게 사춘기가 온 줄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느 때부턴가 엄마가 물어도 대답조차 안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동시에 성적도 뚝 떨어졌다. 엄마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들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너 진짜 왜 그래? 갑자기 벙어리가 됐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하지만 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방문을 걸어 잠글 뿐이었다. 하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아빠가 방문을 따고 들어가 아이의 뺨을 때린 적도 있었다. 그래도 아들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엄마는 카네기 자녀 코칭 세미나를 통해 공감정 경청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동안 아이에게 자기 할 말만 퍼부었다는 걸 깨달은 엄마는 달라지기로 했다. 아이에게 질문은 하되 어떤 잔소리나 비난도 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엄마랑 말 안 하려는 이유가 있겠지. 그동안 엄마가 야단치고 윽박질러 미안해. 이젠 엄마가 널 믿고 기다려줄게. 그리고 어쩌다 아이가 작은 의사 표현이라도 하면 열심히 들으려 노력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아이에게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다. 조금씩 말문을 열더니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갑자기 변한 이유를 털어놓았다.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단짝 친구가 가정 불화로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아이는 친구의 자살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자기가 친구에게 힘이 되었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이상해졌다고 야단만 쳤다. 그럴수록 아이는 엄마 앞에서는 더 굳게 입을 다물고 마음까지 닫아 걸었다. 엄마는 절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가 아이 말을 공감하며 들어주는 엄마였다면 이렇게 혼자서 괴로워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눈물만 나요. 엄마 말대로 아이를 꾸짖는 대신 다정하게 물어봤더라면, 아이의 슬픔에 공감해주고 꼭 안아주었다면 아이는 슬픔에서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늦게나마 엄마가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들과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여고에서 국사를 가르치는 조 선생님은 내 오랜 지인인데 터울이 많이 나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다. 큰애는 대학생, 둘째는 중1이다. 미국에 유학 가 있는 큰애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의 효자 아들이었다. 그런데 둘째는 달랐다. 공부에도 흥미가 없어 보이고 엄마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말썽쟁이였다. 도대체 둘째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개머리 속이 이해가 안 돼요. 고민하는 조 선생님에게 나는 평소 아이의 말에 공감하는 편이냐고 물었다. 조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러고 보니 내가 큰애랑 둘째를 다르게 키우긴 했네요. 큰애는 첫 아이라 어육이 넘쳐서 뭐든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해 줬다고 한다. 그런데 둘째는 마냥 어리다는 생각에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나름 충격을 받은 조 선생님은 둘째 대하는 태도를 싹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무심코 퍼부었던 잔소리를 줄이고 아이 말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려 애썼다. 얼마 뒤 조 선생님이 나를 보자마자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전 우리 둘째가 그렇게 말이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애가 그동안 내 잔소리를 묵묵히 듣고만 있자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는 엄마가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만큼 자기를 표현하는 법이다. 그날 이후로는 조 선생님은 더 이상 둘째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조 선생님이 공감적 경청의 태도를 갖추자 아이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깊어졌고 갈등도 서서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 감동적인 말도 따끔한 꾸지람도 아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아이를 움직이는 말 한마디는 바로 깊은 공감에서 나오는 감탄사일 뿐이다. 그래, 정말 힘들었겠다. 저런, 진짜 속상했겠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이 공감적 경청의 힘을 알지 못한다. 아이의 생각과 관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야기보다 뜯어고치고 훈계하고 변화시키려 한다. 아이의 현재 상황을 알고 싶은가? 아이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일단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 묻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어야 한다. 결국 공감적 경청이란 아이를 이해하려는 의도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해하는 열린 마음, 그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의 자세다. 오늘부터 부모가 먼저 공감적 경청을 실천해 보길 바란다. 1분만 말하고 2분 이상 들어주고 3분 맞장구 쳐주는 1, 2, 3 법칙을 잊지 않는다면 아이 마음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폭풍 사춘기의 속마음이 궁금하면 인후부를 해라. 같이 질문을 하면 아이의 속마음이 나온다. 대화의 기본 원칙을 익히고 공감적 경청의 자세도 갖추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어뷰에 도전할 때다. 인터뷰가 아니라 인어뷰다. 인어뷰는 사전에 없는 말이지만 카네기 이론에서는 깊이 있게 질문하고 경청함으로써 상대방의 내면을 탐색하고 수용하는 대화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인다. 우리말로는 심청 면담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인어뷰는 아이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혔던 대화의 6가지 원칙과 공감적 경청은 이 인어부를 위한 기반 다지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어부는 사실 질문, 원인 질문, 가치 질문 순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질문이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 묻는 것이다. 요즘 어떤 과목이 제일 재미있니? 요즘은 누구랑 친하게 지내? 제일 배우고 싶은 게 뭐야? 요즘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니? 같은 것들이 사실적 질문에 해당한다. 원인 질문은 아이의 답변을 듣고 그 이유를 묻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요즘 누구랑 제일 친하게 지내니 하는 사실 질문에 아이가 정훈이요 하고 대답할 때만 그렇구나. 정훈이의 어떤 점이 좋아? 하고 묻는다. 아이가 요즘 기타를 배우고 싶다면 요즘 기타에 관심이 생겼구나. 왜 기타를 배우고 싶니? 하고 물으면 된다. 가치 질문은 아이의 가치관,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요즘 내가 가장 몰입하고 있는 일이 뭐니? 만일 내게 1억 원이 생긴다면 그 돈으로 뭘 하고 싶니?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니?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니? 등이 가치 질문이다. 나무로 치면 나뭇잎이나 열매는 사실 질문, 줄기는 원인 질문, 뿌리는 가치 질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르게는 have, to, be로도 설명한다. 즉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 have, 덜에 대해 묻는 것이 사실 질문, 그 행동, to를 파악하는 것은 원인 질문, 그리고 존재, be를 알기 위한 것이 가치 질문이다. 사실 아이의 고민, 스트레스, 꿈 등 부모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가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가치 질문까지 가려면 사실 질문과 원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무턱대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뭔가요? 하고 묻는 경우는 없지 않나. 일단은 그 사람의 가족관계, 직업, 취미, 친구관계, 사는 곳부터 묻기 마련이다. 아이와의 대화에도 마찬가지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도 꼭 이렇게 변죽을 올려야 하나? 그냥 곧바로 너 요즘 고민이 뭐니? 하고 물으면 안 되나? 하는 부모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해본 부모들은 알 것이다. 아이들 반응이 어떤지.
부모의 이런 질문에 순순히 고민을 털어놓은 아이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은 고민 없어 하면서 상하신 얼굴로 자리를 뜨거나 엄마 오늘따라 왜 그래 하며 답변을 회피한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우리 애는 나랑은 도통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하면서 아이를 탓만 한다. 사실은 서툴고 미숙하게 대화를 시도한 부모 탓이 큰데도 말이다.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싶다면 서둘러선 안 된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쉽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사실 질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 부모 강연 후 전화로 하소연을 하는 부모들이 꽤 많다. 강연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도 아이들이 대답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바람에 속상하고 무안했다는 것이다. 부모와의 벽이 두꺼운 아이들은 인어부가 힘들 수 있다. 같이 질문은커녕 원인 질문의 답변마저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나는 한 번에 같이 질문까지 성공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해보시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해보세요 하고 대답해 드린다. 무창함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다. 아이들이 부모의 질문에 엄마 이상해 왜 자꾸 그런 걸 물어? 식의 반응을 보인다면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됐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은 부모와의 벽이 높고 두껍다는 신호인데 이 벽을 한 번에 허물려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다. 처음 인후부에서 원인 질문까지도 못 갔으면 다음에 또 시도하면 되고 다음에도 안 됐다면 그 다음을 기약하면 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캄캄했던 아이 마음에 하나 둘씩 전구가 켜지고 비로소 아이의 속마음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아들과 대화하려면 박사가 되라. LOL 박사가 되라. 요즘 학원 수업 어떠니? 요즘도 PC방 자주 가니? 하는 말부터 꺼내면 아이들은 꽃무늬 뺄 생각부터 한다. 따라서 대화는 아이들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로 시작해야 한다. 나는 카네기 스쿨의 남자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면 가장 먼저 이거부터 묻는다. 너도 리그 오브 레전드 LOL 하니? 요즘 아이들이 열광하는 온라인 RPG 역할 수행 게임인데 거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여기에 푹 빠져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LOL에 대한 사실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 눈이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한다. 선생님도 그 게임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일사천리로 풀린다. 내가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쫑알쫑알 말하기 시작한다. 이런 작고 사소한 요령을 몰라 아이들과의 대화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다. 하루는 부모 강연을 끝난 뒤 성질의 엄마라는 분이 찾아오셨다. 우리 애가 요즘 PC방을 자주 들락거려요. 하도 속상해서 도대체 PC방 가서 뭐하는 거니? 그런데 가지 마라. 수도 없이 얘기해봤지만 소용없어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학원에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대화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도대체 PC방 가서 뭐하는 거니는 말 끝에 물음표만 붙었을 뿐 질문이 아니라 힐난이다. 다시 말해 엄마가 했던 말들은 대화가 아닌 잔소리였던 것이다. 나는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 충분히 공부한 뒤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이야기로 말문을 여보라고 조언해드렸다. 며칠 뒤에 엄마는 큰 마음 먹고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엄마, 성철아, 요즘 LOL이 그렇게 인기라며? 성철,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아? 엄마, 너도 그거 하니? 성철, 나 요즘 롤 말해. 엄마, 롤? LOL을 롤이라고 하는구나. 그게 왜 재밌어? 성철, 애들이 다 하니까 그거 안 하면 왕따야. 엄마, 그 게임 한 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성철, 그거야 하기 나름이지. 그런데 엄마 말대로 30분만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애들끼리 다 약속하고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나 혼자 30분만 하다 나와? 엄마, 그렇게 오래 하면 숙제나 공부에 부담 안 돼? 성철, 부담은 되는데 할 수 있어. 엄마, 우리 아들 게임 그렇게 좋아하다 프로게이머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성철, 에이 그건 아무나 되나? 난 전자공학 전공할 거야. 엄마, 그래? 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싶어? 엄마는 이런 식으로 성철이와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된 이후 이렇게 오래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성철이네 경우처럼 아이가 좋아하는 화제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의외로 대화가 술술 풀리는 경우가 많다. 게임에 관심이 없는 여자 아이들이라면 아이돌이나 패션 이야기로 말문을 열면 효과적이다. 엄마, 요즘 아이돌 그룹이 왕따 문제로 시끄럽더라. 아이, 엄마도 아는구나. 엄마, 너희 반에는 왕따 없니?
아이, 우리 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엄마, 다행이네. 넌 요즘 누구랑 친하게 지내? 아이, 소영이. 엄마, 아, 지난번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왔던 애지? 걔가 왜 좋아? 아이, 그냥 좋아. 착해. 엄마, 넌 착한 친구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어떤 친구가 착한 친구야? 아이의 관심사에 관해 공부하는 것은 아이 많이 노크를 하는 것과 같다. 내 아이가 어떤 노크 소리에 반응을 보일지는 부모 스스로 찾아야 한다. 어떤 아이는 롤에, 어떤 아이는 빅뱅에, 또 어떤 아이는 요즘 유행하는 베어머리에 반응을 보일 것이다. 무엇이 되었든 아이가 관심을 보일 만한 화제로 노크를 하면 아이는 문을 열고 빼꼼 내다본다. 여기까지 있으면 일단 성공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잘 해놓고 그나마 손톱만큼 열린 문을 쾅 닫아걸게 하는 부모가 있다. 같이 질문을 던지면서 부모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때문이다. 잔소리와 구중은 대화의 필수 요소. 카네기에서 끌어오는 아이들 중에도 유독 말문을 잘 열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특히 중학생 남자아이들이 그렇다. 하지만 트레이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격려해주면 조금씩 말문이 트인다. 심지어 수다쟁이가 되어 쉴 새 없이 떠들어대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가정으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다시 입을 굳게 다문다는 것이다. 트레이너 앞에서는 신나게 조잘대던 아이가 왜 부모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까? 물론 우리 트레이너들은 오랜 기간 동안 까다로운 훈련을 거친 전문가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모가 트레이너들과 똑같은 과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트레이너들은 하지 않고 부모들만 하는 그 무언가가 아이를 벙어리로 만들고 있다. 한 번은 카네기스 쿨 수업 중에 한 아이가 서든 어택이라는 온라인 슈팅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게임은 미성년자 버전과 성인 버전으로 나뉘는데 미성년자 버전에 쓰는 피가 흰색이다. 자극성과 폭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미성년자 버전이 영 재미가 없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할아버지 주민번호를 알아내서 그걸로 성인 버전에 접속한 거예요. 아이가 신이 나서 더 이야기를 하려는데 갑자기 트레이너가 끼어들었다. 야,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엄연한 주민번호 도양이야. 부모님도 내가 그러는 거 알고 계시니? 나중에 트레이너 말을 들어보니 중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이 떠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학부모 마인드가 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트레이너의 그 말 한마디로 교실 분위기는 찬물이라도 껴얹어 더 착 가라앉았다. 수업 내내 어떤 아이도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이 예는 아이들이 트레이너에게 마음을 쉽게 여는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트레이너들은 아이들 말에 부모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공감하고 경청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야기할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그런데 트레이너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학부모 마인드가 되는 순간 아이들은 입을 다문다. 그렇다. 트레이너들은 거의 하지 않고 부모들을 하는 그 뭔가 그것은 바로 잔소리와 꾸중이다. 잔소리와 꾸중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하지 못할 이야기가 없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모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수다자인처럼 떠들어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아이들 말로는 아빠는 핵폭탄, 엄마는 따발총이다. 아빠는 시스를 늘 TV에 고정한 채 아이만은 닫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한번 잘못 걸리면 핵폭탄처럼 무시무시하게 화를 낸다. 반면 엄마는 언제나 따발총처럼 잔소리로 쏘아붙이는데 결론은 늘 공부해로 기결된다. 한마디로 아빠와도 엄마와도 잔소리나 꾸중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부모 앞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입만 열면 잔소리와 꾸중이 쏟아지는데 못하려 그런 뭘 하겠나. 그럼 선생님 말씀은 애들이 아무리 기가 막힌 소리를 해도 그냥 두란 거예요? 아이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줘야지 어떻게 그냥 두고 봐요. 강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엄마들도 종종 있었다. 아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꾸중이나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니 마치 부모 역할을 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우리가 인여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나? 아니다. 인여부는 단지 아이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과정 없이 성급하게 아이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어떤 아이도 순수히 따라주지 않는다. 가치 질문에 대한 아이의 대답이 때로는 부모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부모라면 그런 상황에서 당장 해결책을 주고 싶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결을 내려주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코칭은 잔소리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소개할 비전 설정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은 꾸중이나 잔소리를 멈추고 그저 아이 말을 들어줄 때다. 카네기 수업 중에 세상에 소리쳐라는 코너가 있다. 아이들이 자신을 억압하는 세상에 마음껏 할 말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다. 엄마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몇 가지 소개해보겠다. 엄마, 새벽 1시에 내 방 문구멍으로 훔쳐보지 좀 마. 엄마, 그러는 건 나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엄마, 대체 뭘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노트북으로 인강 보는 척하면서 야동 볼까봐 그러는 거지? 엄마, 이젠 더 이상 나 감시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 말이 맞아. 나 학원 땡땡이 치고 인피니트 콘서트 갔다 왔어. 그런데 엄마, 나 가수 뒷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얼빠진 애 아니야. 나 좀 믿어주면 안 돼?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부모가 뭘 바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고치고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어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잔소리와 꾸중이 아니다. 잔소리와 꾸중은 그나마 빼꼼 열리기 시작한 아이의 마음을 쾅 다치게 할 뿐이다. 부모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는 없다. 카네기 스쿨 수료 후 한 아빠가 나를 찾아와 상담을 청했다. 중학생 딸아이가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다. 수료식 때 부모가 아이를 꼭 안아주는 시간이 있는데 딸아이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면서 아빠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짐작하는 바가 있었지만 내가 정답을 들으는 것보다 아빠가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녀부를 권해드렸다. 사실 질문, 원인 질문, 가치 질문 순으로 질문을 던지되 서두르지 말고 꾸중한 잔소리 없이 공감하며 경청하시라 말씀드렸더니 노력해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그 아빠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 이야기부터 시작해 차차 가치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마침내 수루씨는 아빠의 포옹을 거부한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가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대답하던다. 내가 얼마 전부터 그걸 했어. 보이지 말이야. 그래서 아빠가 나를 안는 게 왠지 창피하고 쑥스럽더라고.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아빠를 싫어하긴 왜 싫어해. 때론 사소한 오해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악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만일 아빠가 이녀부를 통해 딸아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보지 않았더라면 딸을 대하기가 점점 더 어렵고 불편해져 끝내 대화 시도도 어려운 지경에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이럴 거면 날 왜 낳았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중학생 아들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면서 상담을 요청해왔다. 그 엄마는 아이가 자기를 너무 싫어한다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 엄마에게 아이의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다. 아이의 말과 행동만으로 속마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지난번 강연 때 말씀드렸던 이너브 기억하시지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와 이너브를 시도해보세요. 며칠 뒤 엄마가 이너브 결과를 전화로 전해주었다. 선생님, 아이가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제가 자꾸 몰아붙여서 홧김에 나온 말이라면서 죄송하대요. 아이랑 얘기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나는 카네기 스쿨을 통해 전교 1등 공부벌레부터 1층까지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착하다는 사실이었다. 언론에 무서운 10대로 자주 등장하는 소위 일진 아이들도 내 쪽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면 쉽게 마음을 내주었다. 부모에게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는 없다. 단지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여는 방법을 모를 뿐이다. 사실 질문, 원인 질문, 가치 질문을 통해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녀부 훈련. 이녀부 가치 질문을 통해 아이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래 문항에 관한 질문하고 아이의 대답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아이 자신이 가장 예뻐 보일 때는, 가장 멋져 보일 때는, 아이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이는 어떤 꿈을 갖고 있나, 아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이는 어떨 때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 보일까,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있다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